대한민국은 울분 공화국이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아주 강력한 문장인데요.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분석에서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 감정, 바로 울분에 대해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한 문장. 이게 우리 사회의 불공정함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깊숙이 스며들었는지를 정말 강렬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요, 국민의 거의 절반, 그러니까 2명 중 1명은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있다고 해요. 특히 좀 주목할 만한 건 젊은 세대, 그중에서도 30대가 공정성에 대해 가장 회의적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 먼저 이 울분이라는 게 대체 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정의되는지, 우리가 흔히 느끼는 분노와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감정을 다스리기 위한 오래된 지혜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요, 바로 이겁니다. 부당하다는 느낌.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규칙이 눈앞에서 깨져버렸을 때 느끼는 그 깊은 불공정한 말이죠. 사실 이 감정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원래는 독일이 통일된 후에 구 동독 주민들이 겪었던 복잡한 심경을 설명하기 위해 처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나중에는 하나의 공식적인 심리 상태를 설명하는 진단명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외상 후 울분 장애, 영어로는 PTED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종류의 상처에 대한 반응이에요.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불공정함 때문에 생긴 상처에 대한 반응이죠.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울분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무슨 거창하고 재앙적인 사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부당하게 잘리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 일상에서 누구든 겪을 수 있는 아주 개인적이고 깊은 불공정의 경험들이라는 거죠. 그럼 울분을 느끼면 실제로 어떤 기분일까요? 이게 그냥 화나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울분 장애는 말하자면 여러 감정이 뒤섞인 감정의 칵테일 같은 겁니다. 꺼지지 않는 분노와 속쓰림, 거기에 굴욕감,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깊은 무력감이 계속해서 나를 짓누르는 상태인 거죠. 이 울분이라는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다른 감정 상태들과 어떻게 다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PTSD,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죠. 둘 다 트라우마와 관련이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PTSD가 생명의 위협 같은 사건에서 오는 공포가 핵심이라면 PTED는 내 가치관, 내 정의감이 무너지는 경험에서 오는 부당함이 핵심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적 증후군이라고 하는 화병과도 달라요. 화병은 분노를 안으로 꾹꾹 눌러 담아서 생기는 병이잖아요. 반면에 울분장애는 그 불공정한 사건에 대해서 계속 고통스럽게 그리고 밖으로 반응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사실 이번 분석 자료를 보면 우리가 분노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표에 나온 것처럼요. 분노를 속으로 삭히는 타입은 화병에, 밖으로 막 표출하는 타입은 울분장애, 그리고 아예 외면하고 피해버리는 타입은 중독 같은 다른 문제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만약 지금까지 이야기한 감정들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궁금하실 겁니다. 다행히도 분석 자료는 동양 고전 철학에서 아주 강력한 해법의 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3가지 핵심적인 실천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관, 인, 그리고 서.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관, 즉 관찰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 잠시 멈춤이에요. 나를 화나게 만든 그 사건과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내 감정 사이에 의식적으로 공간을 만드는 연습입니다. 이게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딱 60초만 깊게 숨을 쉬어 본다거나 일단 그 자리를 피하는 거죠. 아니면 중요한 결정을 하루만 미루고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모조리 글로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해법은 인입니다. 보통 사랑으로 번역되죠. 공자는 이걸
자신의 이기적인 충동을 극복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예의를 갖춰 행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인을 실천한다는 게 그냥 나 혼자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봤던 부당해고나 권력남용 같은 울분의 원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결국 이 인이 부족한 사회에서 더 쉽게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존중은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안전장치가 되는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즉 용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료가 강조하는 건 이 용서는 절대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이나 사건에게서 내 감정의 통제권을 되찾아오는 나 자신을 위한 아주 적극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그걸 정말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분노를 내려놓는 건 지는 게 아니에요. 약해서도 아니고요. 오히려 보세요. 혈압이 낮아지고 면역 체계가 강해지고 이렇게 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가장 강력한 상택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번 분석의 마지막이자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을 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공자의 이 유명한 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이게 바로 용서의 핵심인 공감과 맞닿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 보는 거죠. 어쩌면 내 관점이 유일한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모든 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항상 공정하지만은 않죠. 안타깝지만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불공정함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온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 안에 우리 자신을 지키는 힘과 마음의 평화가 존재합니다.